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73호 제16면 기사입니다. 서울시 코로나19 취약계층 돌봄 더 촘촘히 복지 문턱 낮추고 지원 확대. 서울시가 올해 복지의 문턱은 낮추고 인프라와 지원은 대폭 강화한다. 기존 취약계층뿐 아니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득 감소와 돌봄 공백으로 증가하고 있는 위기가구까지 사회복지 안전망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 모든 시민을 사각지대 없이 포용한다는 목표다. 실직 폐업 등으로 인한 위기가구에 최대 300만 원 지원하는 서울형 긴급복지는 작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낮췄던 소득재산 기준을 올해 6월 말까지 연장 적용한다. 정부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에서 탈락한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상반기 중 부양의무제를 전국 최초로 전면 폐지한다. 코로나19로 커지고 있는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어르신 맞춤형 돌봄 서비스 수행 인력을 전년 대비 255명 추가 확충한다. 고립방치 가능성이 있는 어르신과 중장년 1인 가구 등은 IT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스마트 돌봄 시스템으로 위기를 신속하게 감지해 지원한다. 복지 인프라도 더 촘촘해진다. 노인성 질환을 겪는 어르신의 돌봄을 위한 시립 실버케어 센터 및 치매 전담 지원센터가 늘어난다. 성인 뇌병변 장애인에게 교육 플러스 사인 돌봄 플러스 사인 건강관리를 종합 지원하는 비전센터는 올해 3개소가 문을 열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와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는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된다. 취약계층의 홀로서기를 돕기 위한 정책도 계속된다. 장애인 노숙인 어르신이 공공임대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원주택은 올해 197호가 추가로 공급된다.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부터 어르신, 장애인까지 아우르는 맞춤형 일자리를 올 한 해 총 8만여 개 제공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1년 달라지는 서울복지를 발표.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위기가구 모두 위기의 터널을 무사히 지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어르신 장애인 등 돌봄 서비스 확대 부양의무제 폐지 등 복지 문턱 완화 복지 인프라 확충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확대 사회복지시설 방역 강화 및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 등이다. 어르신, 장애인 및 만 50세 이상의 시민에게 가사간병, 식사지원, 동행지원 등의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호응을 얻은 돌봄 SOS센터 서비스는 출범 3년차를 맞아 기존 지원 대상 외 시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기존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긴급한 위기 상황에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비용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소득 조회의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지체 현상을 막고자 선지원 후검증으로 우선 지원한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자 서울시는 시내 모든 위기가구를 1물결표 쌓인 4단계로 세분화, 위기가구 정도에 따른 주기적인 방문 점검도 의무화했다. 위기도가 가장 높은 한 단계 가구에는 월 1회 이상 방문하며 2단계는 분기별 1회, 3물결표 쌓인 4단계는 6개월 또는 1년 주기로 방문한다.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가구 여건 개선과 악화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피며 위기도를 변경 관리한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취약 어르신을 보호하는 어르신 맞춤 돌봄 서비스 인력을 확대하여 돌봄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지난해 전국 최초로 서울시에서 시행하여 중앙정부 사업으로 확대된 고령 장애인에 대한 활동 지원 서비스 시범 사업도 실시한다. 어르신 맞춤형 돌봄 서비스의 수행 인력을 3,045명으로 전년 대비 255명 추가 확보하여 취약 어르신들의 안전관리, 일상생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며 고령 장애인, 만 65 물결표 쌓인 73세 가운데 장기 요양 전환으로 활동 지원 시간이 60시간 이상 감소한 자에 대한 활동 지원 서비스가 시범 사업을 통해 확대된다. 1인 가구 급증 현상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며 대면 돌봄이 쉽지 않은 시대. IoT, 사물인터넷, 을 활용한 취약계층 스마트 케어로 돌봄 공백도 방지한다. 2017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취약어르신 안전관리 솔루션 IoT,은 지난해 만 가구에서 12,500가구 설치로 확대 보급하고 독거 중증장애인을 위한 IoT 감지 센서도 1,283가구에서 1,588가구로 확대 설치, 응급 상황 발생 시 이용자의 안전을 책임진다. 또한 중장년 고독사 위험 가구 3,100여 명을 대상으로는 스마트 플러그가 설치되어 일정 시간 동안 전력량과 조도의 변화가 없을 경우 알림이 전송된다. 지난해 7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100%, 쌓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87만 6,290원, 재산 기준 3억 2,600만 원 이하로 지원 문턱을 낮췄던 서울형 긴급복지는 이 같은 한시 기준 완화를 오는 6월 30일 수까지 연장한다. 지원 가구에는 생계주거의료비 등 최대 300만 원이 지급된다. 특히 서울형 기초보장제의 노인 한부모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소득 기준 완화로 복지 안전망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1월부터 노인 한부모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소득 기준을 쌓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04만 2,145원에서 219만 4,331원 이하로 완화하였으며 오는 2022년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를 결정한 중앙정부에 앞서 올 상반기 중 모든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계획이다. 노인성 질환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돌봄을 위해 동대문 실버케어 센터가 오는 7월 준공과 함께 운영을 앞두고 있으며 증가하고 있는 치매 어르신들의 돌봄 수요 충족을 위해 동부노인 전문요양 센터와 서부노인 전문요양센터가 치매 전담형 시설로 전환된다.
뇌병변 장애인, 발달 장애인,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한 장애 유형별 지원 시설과 장애인 가족 지원 시설 등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시설도 확충한다. 전 생애를 걸쳐 교육 건강관리 등 돌봄이 필요함에도 학령기 이후 가족 외의 손길과 멀어질 수밖에 없던 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비전센터가 지난해 첫 개소, 마포에 이어 2개소 추가 확충된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5개소, 강서, 동대문, 서초 등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3개소, 중구, 노원, 양천, 도 각각 추가 설치되어 금년부터는 25개 전 자치구에서 지역별 균형 있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쉼터 2개소, 종로, 도봉과 농아인 쉼터 1개소, 구로, 도 추가 설치해 장애가 장애물이 되지 않는 서울로 진일보한다. 1월 현재 9곳, 종로, 동작, 영등포, 노원, 서대문, 성북, 금천, 강서, 서초에 운영 중인 50플러스 센터는 오는 7월 양천, 8월 강동에 50플러스 사인 센터를 추가 개소한다. 만 50세 이상 중장년의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 인생 상담 등을 책임질 2곳의 50플러스 센터는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으로 뜻깊게 나이 듦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주택도 추가 확보해 장애인, 노숙인, 어르신들의 지역사회 정착과 주거 안정도 지원한다. 편의시설이 확보된 장애인 맞춤형 지원주택을 212호, 70호증까지 확대하고 노숙인 지원주택 258호, 78호증, 어르신 지원주택도 140호, 49호증까지 확대한다. 각 지원주택에는 입주자 생활 및 건강관리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위한 주거 코디네이터도 함께 배치되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6만 1200개의 공익활동 어르신 일자리는 기존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의료교육 주거 급여 수급자로 지원 자격이 확대되고 취약계층 가사지원, 반려견 놀이터 관리사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포함하여 총 7만여 개의 어르신 일자리를 제공한다. 인생 2막을 준비 중인 중장년을 위한 보람 일자리는 지난해 2,800개에서 올해 3,281개로 늘어나며 참여기간 하한 기준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어 보다 안정적인 근로기간을 보장할 것이다. 장애인의 안정적 일자리 마련을 위해 서울시는 그동안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었던 최중증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260개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등 지난해 2,955개에서 늘어난 3,399개의 공공일자리를 제공한다. 공공일자리는 장애 특성에 따라 안마사, 시각, 구청 CCTV 감독, 청각 등 참여자의 만족도가 높은 일자리를 연계하고 장애인 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커리어 플러스 센터를 통해 민간기업 일자리 발굴 및 교육도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복지 포털 https://wis.sol.kr/이나 다산 콜센터 다만 전화기 02-120 문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다. 서울시는 서울복지 포털 첫 화면에 서울복지 서비스 맞춤 검색란을 마련,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지난해는 코로나19를 겪으며 복지 변혁의 필요성을 절감한 시기라며 전염병에 대한 확실한 대응과 함께 체계 개선 및 인프라 확충, 그리고 시민을 향한 진심의 복지로 모두가 행복한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시기 장애아동 사회서비스 이용 불편을 해소한다. 장애아동 등이 발달재활 서비스, 언어발달 지원 바우처를 당월에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12월 말까지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는 장애아동 등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불이익이 없도록 바우처 유효기간을 1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성장기 장애아동의 행동 발달을 지원하는 발달재활 서비스와 장애부모, 장애조부모, 자녀를 위한 언어발달 지원 서비스는 장애아동 등이 이용하는 대표적 사회서비스이다. 그간 코로나19로 인한 제공기관 일시 휴업, 이용자 가정의 자가격리 또는 외부활동 어려움 등으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해당 월의 전자바우처가 소멸 별표 사인되는 불이익이 있었다. 앞으로는 매월 생성된 바우처를 이용기간인 한 달 안에 전부 이용하지 못하여도 올해 12월 말까지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소득기준 초과 등으로 자격이 종료되어도 이미 생성된 바우처는 12월 말까지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정충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성장기 장애아동에게 필수적인 사회서비스는 재활뿐만 아니라 돌봄의 기능도 수행하므로 서비스 이용의 공백과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특히 올해 발달재활 서비스는 전년 대비 4,000명이 증가한 6만 5천 명이 이용할 계획으로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장애아동의 돌봄과 재활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제공기관이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